아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KGM이 단점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파워트레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엔진은 최근까지 디젤 엔진만 사고를 우려먹듯 우려먹고 토레스가 출시되면서 가솔린 터보 엔진이 주력이 됐지만 남은 게 뭔가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언제 도입되는지, 그리고 그놈의 6단 변속기는 언제 버리는지,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8단 변속기 도입 소식에 더해서 추가로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시기에 대한 취재도 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과 다른 게 꽤 많아서 살짝 당황했는데 다행히 보도된 기사 내용보다 새로 취재한 내용이 전망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GM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8단 변속기 도입 시기, 그리고 추가로 취재한 내용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올해 4월에 KGM이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요? 6단 변속기밖에 쓸 줄 모르는 것 같던 KGM이 8단 변속기를, 그것도 아이신 변속기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기사 내용을 쭉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KGM이 전륜하고 후륜 모델 모두 아이신 6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아이신 8단 변속기로 바꾸고 올해 4월부터 적용할 거란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진짜 토레스 쿠페부터 반영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오해부터 바로 잡자면 KGM은 지금 6단 변속기만 쓰는 게 아니고요. 도입 시기도 올해 4월이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6단 변속기를 비교적 많이 쓴다는 것 뿐이지 렉스턴에는 현대차그룹이 8단 변속기를 쓰고 있죠. 기존 6단 변속기는 변속 속도도 느리고 엔진 힘을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승기에서도 나오듯 렉스턴은 8단 변속기로 바뀌고 나서부터 변속 속도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엔진 힘을 변속기가 제대로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6단 변속기를 쓰는 렉스턴 스포츠보다 주행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토레스 라인업은 아직도 6단 변속기를 장착한다는 거였죠. 브랜드의 주력 모델인데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잖아요. 렉스턴 스포츠만큼은 아니지만 고속으로 가면 여유롭지가 못하고 연비에도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대로면 빠르면 올해 4월, 그리고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의 상품 개선 모델부터 아이신 8단 변속기가 도입된다는 거죠. KGM 기술연구소 상무가 작년 인터뷰에서 전륜구동 모델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근거 삼아서 작성된 기사 같은데 바로 잡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적용 시기는 올해가 아니란 겁니다. 취재를 따로 해보니 4월은 어림도 없고요. 올해도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 6단 변속기만 쓰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신 8단 변속기 도입을 준비 중인 건 맞고요. 대신 도입 시기는 내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레스 상품성 개선 모델, 토레스 쿠페 모두 8단 변속기를 당장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짚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적용 시기가 내년이긴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이거랑 추가로 확인해 본 게 하이브리드 모델은 언제 도입되는지였는데 8단 변속기도 내년, 하이브리드 차도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현대기아 차도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6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잖아요. KGM은 아이신의 8단 변속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하고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하는 거고, 아이신은 어떤 회사다? 토요타 계열사죠. 자동 변속기 수준이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일 뿐 아니라 토요타는 이미 전륜 구동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주력인 브랜드입니다. 볼보, BMW, 미니, 폭스바겐, 포르쉐, 푸조, 로터스 등등 다양한 회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아이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기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입된다는 것도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원래 예상되는 건 F100 출시쯤이었죠. F100은 출시되려면 2026년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비아디와 협업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인 토요타의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린다고 하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용 차종도 중요한데 아마 티볼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에 도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토레스, 토레스 쿠페, KR10, 그리고 렉스턴 풀체인지로 나올 F100까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8단 변속기가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티볼리는 아무래도 차 가격이 있다 보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파워트레인에 대한 불만은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렉스턴도 디젤 엔진에 현대차 그룹에 8단 자동 변속기만 달았을 뿐인데도 주행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같은 엔진을 쓰는 렉스턴 스포츠는 여전히 6단 변속기를 쓰잖아요. 얘도 아이신 변속기이긴 하지만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변속기를 너무 보호하는 듯한 세팅이 문제입니다. 변속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엔진 힘을 온전히 받쳐주지도 못하고 그냥 한마디로 어딘가 많이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도 세팅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 충분히 경쾌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뭐 나름대로 이건 이유가 있겠죠. 아마 쌍용차 시절부터 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변속기 관련 문제가 꽤 많았다는 건데요. 비트라 미션은 유명하고 벤츠의 구형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변속 충격, 슬립, 변속 지연 등등 운전자 입장에서 짜증 날 만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아이신 6단 변속기를 도입한 건데 지금은 대부분이 8단을 기본으로 깔고 10단 변속기도 장착하는 추세잖아요. 단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세팅을 그만큼 더 세밀하게 해줘야 하고 요즘은 또 연비도 중요한데 단수가 적을수록 연비에는 불리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8단 변속기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꽤 많았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방향으로 시기도 빠르게 잡아가고 있다는 건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KGM도 하이브리드 차 이슈에 탑승을 한 겁니다. 변속기를 바꾸면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핸디캡도 확실하게 극복하고 대세인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도 빠르게 발을 들인다는 거라서 전망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 시장을 두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대기아차는 어차피 거대 기업이고 이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모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나머지 회사들이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전기차에만 올인한다 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실한 건 뭔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차 인기는 앞으로도 높아질 거란 거죠.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만큼 하이브리드 차도 성장할 겁니다. 전망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일 텐데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여전히 전기차를 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는 비교적 경쟁 상대가 적다는 게 장점입니다. 토요타랑 현대기아차 말고는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 두 회사를 제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시장에 진입해서 일정 수준 이상 파이를 먹기만 해도 괜찮은 시장입니다. 왜? 전기차보다 파이를 나눠 가지는 회사들도 적고 비교적 경쟁이 조용히 이뤄지거든요. 전기차는 막 누가 1위를 했네, 영업이익이 얼마네, 주가가 폭락했네, 겨울 이후로 폭망이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판매량 순위조차 검색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고 이건 그만큼 시장이 잔잔하기 때문에 정착하기도 좋다는 소리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KGM은 한국 시장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해외 시장이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한국 자동차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현대기아차가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국 시장이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토요타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일본 내수 시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KGM한테 한국 시장에서 먼저 성공한 다음에 해외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한국 시장을 건너뛰고 해외 시장으로 간다? 성공할 확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베트남 자동차 산업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빈페스트가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게 크다고요. 자국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자국에서 차를 많이 팔수록 고객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까지, 즉 자국 판매량이 많을수록 제조사 입장에선 빅데이터와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국에서 기술력도 쌓으면서 문제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해외는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의 경쟁 무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족해도 외면받는 게 당연하니까요. KGM 입장에선 한국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이미 여러 방면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나중에 하이브리드 차 시장으로 공략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동남아 쪽은 비싼 차가 많이 팔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선진국에서도 전기차 인프라 관련 문제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동남아 쪽에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겠어요.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보는 겁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 도입이 F100 출시쯤이었다면 너무 늦는 건데 내년이면 예상보다 빠른 거고 하이브리드 차 경쟁이 치열할 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과 8단 변속기로의 발전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